유럽의 거리가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트럼프의 25% 관세 폭탄에 격분한 유럽인들이 미국산 제품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쿠담 거리에서는 애플 스토어 앞에서 아이폰을 깨부수는 영상이 순식간에 2,7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코카콜라를 거부하고 버드와이저를 마시지 않으며 테슬라를 타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찾은 대안은 놀랍게도 단 하나,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격변의 한가운데서 한 명의 한국인이 유럽의 경제 지형도를 바꿔놓았습니다. LG 그룹의 억대 연봉을 버리고 베를린행 야간 열차에 올라탄 33살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은 어떻게 유럽 전역을 휩쓸었을까요? 한국이란 이름으로 세계를 뒤흔든 그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 이야기를 비웃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짓 한 점 없는 실화입니다. 2024년 2월 26일 저는 미넨 R&D 센터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폭탄 선언을 했죠. 오늘부터 유럽연합의 자동차, 와인, 치즈 전 품목에 35% 관세를 부과합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농담이겠지라고 중얼거렸지만 화면 속 트럼프의 표정은 진지하기 그지없었어요. 저희 팀장님은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이건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관세 폭탄이 던져질 유럽 경제의 미래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은 어떻게 될까?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유럽 내한국 기업들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사흘 뒤 제 휴대폰에 동료가 보낸 링크가 도착했습니다. 베를린 쿠담 거리의 애플 스토어 앞 영상이었어요. 수백 명의 집회대가 모여 아이폰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외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미국 제품에 돈 한 푼도 쓰지 마세요. 보이콧 USA. 그 영상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틱톡에서만 조회수 2,700만을 돌파했어요. 독일 최대 공영방송 ARD의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태를 집중 조명했고 앵커는 놀라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유럽 시장이 미국산을 버리는 대신 찾는 대안은 단 하나, 대한민국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 현대자동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청년들, 그리고 케이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군중이 비춰졌어요. 회사 단체 채팅방이 폭발했습니다. 누군가 이게 기회 아닌가? 라고 물었고 다른 이는 미국의 실수가 우리의 기회라며 들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건 역사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에 홀린 듯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미국이 멈출 때 한국이 움직인다. 다음 날 아침 팀장님 책상에 그 계획서를 올려두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엄청난 파도가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그 파도를 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베를린행 기차표를 예매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베를린행 야간 열차 안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시간 전까지만 해도 LG화학, 미넨 R&D 센터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제가 이제는 그저 한 명의 여행자로 변해 있었죠. 열차는 어둠 속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반쯤 마신 맥주 캔과 급하게 던져둔 배낭만이 놓여 있었어요. 손에는 공책 한 권. 그 페이지 위에 제가 적은 문장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미국이 멈추면 한국이 움직인다.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 그 문장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마치 제 심장처럼요. 사표를 제출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관세전쟁 브리핑 도중 제가 갑자기 일어나 외쳤던 말. 부품이 끊기면 친환경 에너지 전환도 멈춘다고요.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팀장님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표를 작성했어요. 억대 연봉, 안정된 직장, 모든 것을 뒤로한 채로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울산 집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통화가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억대 연봉을 왜 버리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부짖듯 들려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님은 그저 흐느끼실 뿐이었죠. 한국에서 공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랑스러운 아들이 갑자기 안정된 직장을 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겁니다. 아들아,
내가 미쳤구나. 정신 차려라. 창밖으로 어둠 속에 반짝이는 작은 마을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제 머릿속에서 번쩍이는 무수한 생각들처럼요. 미국의 관세 폭탄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이건 분명 기회였어요. 한국이 유럽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공책에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끄적였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제품들, 그것들이 유럽인들의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 수 있을지, 무엇이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야간 열차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저는 가끔 눈을 감고 상상했어요. 베를린 거리에 한국 제품들이 가득한 모습, 사람들이 삼성 갤럭시를 손에 들고 LG TV를 보며 현대 자동차를 타는 모습을,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열차가 터널을 지나갑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하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 베를린에 도착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 거리를 휩쓸고 있었죠. 저는 유명한 식품 시장인 마르크트할레 노인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곳은 베를린 사람들이 새로운 식품 트렌드를 만나는 곳이라고 했으니까요.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코카콜라와 버드와이저 맥주가 있어야 할 자리에 독일의 비타콜라와 현지 맥주들이 가득했어요. 진열대 위에는 작은 푯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국산 음료 소매가 25% 인상. 그 옆에는 또 다른 푯말. 지역 음료로 대체하세요. 시장을 천천히 돌아보는데 놀랍게도 한 코너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농심 신라면 시식 코너였어요. 일본 라멘 대신 진라면을 끓이고 있는 스탠드 앞에서 독일인들이 열심히 맛을 보고 있었죠. 와, 이것 정말 맛있어요. 매운데 중독적이네요. 금발의 여대생이 친구에게 말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옆에서 미소를 감출 수 없었어요. 어느새 치즈 코너로 눈길을 돌리니 서울우유, 체다 슬라이스 시식 부스도 보였습니다. 한국 제품들이 미국 제품을 대체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거였죠. 소비가 정치입니다. 올리코리아. 누군가 외치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베를린 대학 티셔츠를 입은 젊은 남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루카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루카스의 눈빛은 진지했고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맞아요. 관세 전쟁은 우리가 끝내야 합니다.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이름표에는 한스라고 적혀 있었네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한스는 근처 자동차 공장의 용접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치듯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공책을 꺼내 급하게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플루언 한국 가치 큐레이션 플랫폼. 손이 떨릴 정도로 흥분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가치를 전파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미국산 제품에 지친 유럽인들에게 한국의 진정성 있는 제품을 소개하는 창구. 실례합니다만 그 라면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한 노부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아차린 모양이었죠.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어요. 이건 책임이었습니다. 곧 어디서든 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신감 있게 대답하며 제 공책에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식, 한국 화장품, 전자제품, 패션, 모든 카테고리를 망라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했어요. 마르크트할레를 나서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죠. 베를린의 하늘 아래서 제 꿈도 함께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마르크트할레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달 동안 베를린에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뉴스가 결국 터졌습니다. 오늘 아침 브란덴부르크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대규모 생산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간 관세 전쟁으로 인해 핵심 모듈 수입이 전면 지연되었기 때문인데요. 텔레비전 앞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텅 빈 테슬라 공장 라인이 비춰졌죠. 독일 최대 전기차 생산기지의 60%가 가동을 멈췄다는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현재 독일 연방경제부는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대체 공급망을 찾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어요. 바로 기회였죠. 제 전문 분야와 직결된 문제였으니까요. 곧바로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들어온 추가 뉴스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독일 연방경제부가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에 긴급 자료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죠. 미국산 배터리 모듈을 대체할 한국 배터리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야, 바로 이거.
소리를 지르며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아래층 이웃이 천장을 두드릴 정도였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건 제가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침대에 앉아 종이에 급하게 구상을 그려나갔습니다. 단순히 배터리만이 아니라 미국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모든 한국 제품의 패키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대체 수입품이 필요한 유럽 기업들에게 한국 제품을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죠. 밤새 작업했습니다. 커피는 식어갔지만 제 열정은 뜨거웠어요. 삼성 갤럭시 탭 S11 LG OLED 플렉스 그리고 가정용 제품들까지 관세 0%로 수입 가능한 완벽한 K 패키지 기획서를 완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홍보가 아니야. 이건 공급망 혁명이다. 제 손에는 유럽 기업들의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대기업이 미국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산 라인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기획서였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작업하느라 눈은 충혈되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K 패키지가 당신의 사업을 구원할 것입니다. 기획서 표지에 자신감 있게 적었습니다. 독일 정부와 테슬라에 이 기획서를 보낼 방법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베를린의 거점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제품을 전시하고 보여줄 수 있는 공간 말이에요.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위기는 기회로 바뀌었고 저는 그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K 패키지 기획서를 완성한 뒤 한 달간의 치열한 공간 탐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월 3일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의 한 골목에서 제 눈에 들어온 건물, 낡은 맥주 창고였죠. 80제곱미터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 눈에는 황금의 땅처럼 보였어요. 이곳이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월세는 생각보다 비쌌지만 위치는 완벽했어요. 크로이츠베르크는 베를린의 예술가들과 트렌드세터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일주일간 밤낮 없이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맥주 상자들을 치우고 바닥을 닦고 벽을 하얗게 칠했죠. 한국에서 급하게 보내온 샘플 제품들로 진열대를 채웠습니다. 삼성전자, LG, 농심, 라네즈, 그리고 한플루언스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마침내 오픈하는 날, 어서 오세요. 한플루언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손님을 향해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방문객은 고작 11명. 대부분은 구경만 하고 나갔죠. 저녁이 되어 계산대를 정리하니 매출은 단돈 41유로 50센트. 작은 유기농 한과 세트 2개와 마스크팩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공간 한쪽 구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화려한 꿈과 냉혹한 시장 사이의 거대한 간극. 괜찮아. 첫날이잖아. 스스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가슴 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임대료, 운영비, 제품 구매 비용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스 억양이 짙은 독일어로 물으셨죠. 젊은이, 이게 다 한국 물건인가요? 72세쯤 되어 보이는 그리스계 할머니였습니다.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시더니 유기농 한과 세트 앞에서 멈추셨어요. 이거 얼마요? 25유로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한과 세트를 집어드셨습니다. 제가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말씀드리려는데 할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비싸도 괜찮아. 싸서가 아니라 진심이라서 절 사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느리게 계속 말씀하셨죠. 나는 전쟁 후에 그리스에서 왔어. 모두가 싼 것만 찾을 때 진심을 담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지. 그들 덕분에 우리가 살아남았어. 할머니가 떠나고 나서 벽돌 냄새가 가득한 창고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억대 연봉을 버리고 안정된 직장을 떠나 낯선 도시에서 시작한 모험.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때 창문으로 들어온 석양빛이 진열된 한국 제품들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결심했죠. 한국산만 쓰는 세상을 증명하겠다. 비록 첫날 매출은 초라했지만 그 할머니의 말은 제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첫 실패에서 배우고 더 강하게 일어설 준비가 됐어요. 첫날의 실패 이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창고 문을 열 때마다 오늘은 달라질 거야 라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하루 평균 방문객은 20명 내외, 매출은 겨우 월세를 감당할 정도였습니다. 아침부터 흐린 날씨였어요. 습관처럼 매장 바닥을 쓸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베를린 대학생 루카스였죠. 박씨, 빨리 GDF 채널 틀어봐요. 지금 당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황급히 작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GDF에서 방영 중인 다큐멘터리 관세 여파였어요.
화면에는 저희 한플루언스 매장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간 관세 전쟁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결과 중 하나는 새로운 대한 경제의 등장입니다. 그 중심에는 LG 화학 출신 한국 엔지니어 박은수가 설립한 한플루언스가 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난주 매장에 왔던 여성이 GDF 다큐멘터리 제작진이었던 거죠. 제가 인터뷰해준 내용과 매장 영상이 13분 동안 집중 조명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 가동 중단 이후 한국산 배터리와 부품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플루언스는 단순한 쇼룸을 넘어 유럽 기업들에게 완전한 공급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큐멘터리는 관세 전쟁이 가져온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 한국 제품들이 어떻게 부상하고 있는지 차분하게 분석했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매장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지금 웹사이트가 다운됐어요. 트래픽이 너무 많아서요. 루카스가 다시 전화해 알려줬습니다. 급하게 노트북을 열어보니 사이트 트래픽이 평소의 55배나 증가해 있었어요. 그리고 온라인 주문 알림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신라면 블랙, 라네즈 워터뱅크 크림, 모두 품절 표시가 떴죠. 오후가 되자 매장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도 몰려왔어요. 준비된 것 없이 급하게 파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매장 앞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다만 그것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말을 이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목소리는 놀랍게도 단단했어요.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즉석에서 나온 이 말이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베를린 일간지 일면을 장식했죠. 그날 밤 완전히 빈 매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어요. 신라면 블랙과 라네즈 워터뱅크는 방송 직후 24시간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성공의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 시작인 걸까?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그리스계 할머니가 심어준 작은 희망의 씨앗이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GDF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내일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리고 3월 28일 정말로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어요. 독일 최대 유통체인 에데카 IDKA의 구매 담당자였습니다. 박 씨, 알렉산더 플라츠 에데카 센터에 25제곱미터 규모의 K존을 만들고 싶은데 협력 가능할까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알렉산더 플라츠는 베를린의 심장부, 하루 유동인구가 수만 명에 달하는 곳이었으니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물론입니다. 언제 미팅할까요? 48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기업들에 연락해 급하게 샘플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미팅 날, 에데카 임원진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K존은 단순한 제품 진열대가 아닙니다.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 후 알렉산더 플라츠 에데카 센터에 K존이 오픈했습니다. 라면, 김치, 화장품,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한국 제품들로 채워진 공간이었죠. 그리고 첫 주 매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면적 대비 260% 증가. 에데카 관계자도 놀란 수치였어요. 그리고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4월 1일 독일 철도회사 도이체반 듀츠바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 씨, 기차역 플랫폼 14곳에 K스낵 자판기를 설치하고 싶습니다. 도이체반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장거리 기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한국의 간편식과 스낵을 제공하자는 것이었죠. 신라면, 컵라면, 비비고 김치 만두, 허니버터칩 모두 자판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월 5일 가장 큰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연방농식품부 BMEL에서 공식 초청장이 도착한 거예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연방농식품부 장관과 주요 인사들이 둘러앉아 있었죠. 박 씨, LG CNS와 협력한 팜8 스마트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LG CNS와 팜8이 협력 개발한 스마트팜은 제가 K패키지에 포함시킨 아이템 중 하나였어요. 미국 존디어 농기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었죠. 네, 이 스마트팜은 전통적 농업 방식보다 물 사용량은 90% 줄이면서 생산량은 40% 늘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공지능이 작물 생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연방농식품부 관계자가 작은 목소리로 알려주었습니다. 방금 결정됐어요. 파암파렐지 CNS 스마트팜 900만 유로 주문이 확정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를린의 봄 풍경이 눈부셨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매출 41유로로 좌절했던 제가 이제는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울산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독일 뉴스에서 내 얼굴 봤다. 자랑스럽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연쇄 승리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과의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던 그날로부터 불과 19일. 오늘은 2025년 4월 24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매세 소비자 포럼의 메인 스피커로 초청받은 날이죠.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5개월 전 사표를 던지고 베를린행 기차에 올랐던 그 청년이 맞나 싶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5분 후 입장하겠습니다. 박 씨, 행사 스태프의 안내를 받으며 무대 뒤로 이동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객석을 흘끔 바라보니 2,500명의 청중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유럽 각국의 소비자 단체, 유통업계 관계자, 그리고 미디어까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여러분, 한플루언스의 창립자 박은수 씨를 환영해주세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장바구니는 어떤 미래를 담고 있습니까?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푸담 애플 스토어 앞에서 아이폰을 깨뜨리는 지폐대와 관세 그래프가 교차되며 나타났어요. 객석에서 숨죽인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5개월 전 35% 관세 폭탄이 터졌을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저 비싼 가격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인가. 천천히 무대를 걸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테슬라 공장 가동 중단 사태, 에데카의 K존 성공 사례, 도이체반 자판기 프로젝트까지. 그리고 화면에 최신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한플루언스가 시작된 지 8주 만에 EU 8개국, 북미, 오세아니아까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놀랍게도 240%나 증가했습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스계 할머니의 말을 인용했죠. 한 고객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싸도 괜찮아. 싸서가 아니라 진심이라서 절 사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한국 제품의 핵심 가치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UN 경제전문지 UNCTAD 인사이트 최신호 헤드라인이었어요. Boycott USA에서 Only Coal로 관세 전쟁이 낳은 새 글로벌 블록.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선택했습니다. 미국산 OUT, 한국산 ONLI. 이것은 단순한 불매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치 소비의 혁명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객석에서는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오자 각국 기자들이 질문 세례를 퍼부었어요. 박 씨,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요? 아시아 지역으로의 확장 계획은 있습니까? 한국 정부와의 협력 방안은요? 한 발짝 물러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5개월 전 베를린행 야간열차 안에서 적었던 그 한 줄이 떠올랐어요. 미국이 멈추면 한국이 움직인다. 그 문장을 넘어 이제는 더 큰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 앞에 다시 섰어요. 우리의 다음 목표요? 그건 간단합니다. 세계가 한국의 진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추니까요.